첫 번째 시간은 오늘 55쪽 기초가지고 55쪽을 한번 보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 오행이 좀 많았을 때, 오행이 좀 많을 때 이제 이 문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55쪽에 있는 내용들의 이 오행을 어떤 우리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기초 과정에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건 사고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오행 관련한 거는 음양 오행론은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럼 오늘은 55쪽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오행들이 물상론이죠. 물상. 이 물상들은 그 오행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 오행에 해당된다. 만약에 목의 물상은 나무다. 그럼 화는 그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하는 게 아니라 목은 꼭 나무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상대적으로 이제 물상을 존재하는 거다. 이제 첫 번째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그 천간의 갑을 천간지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다 했는 내용들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음양으로 완벽하게 조화롭게 오행에 각각 두 개씩 딱 나눠져 있고, 지지는 틀리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진이란 토라는 것이 천간의 토는 음과 양을 조절해주는, 그죠? 조절해주고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데, 지지에서는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지지에서는 이 토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토들이 조절을 해주고자 하는 토들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개가. 그죠? 그래서 그 네 개가 오행적으로는 토에 소속돼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개수가 언밸런스 돼 있다. 그죠? 각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더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 환절기에 속하는 그러한 글자들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음이라고 있습니다. 오음.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음은 목, 화, 토, 금, 수에서 오음은 목은 기억이고 기억이 이렇게 돼 있죠. 화는 난다타라. 토는 금은 자 이런 거고, 그다음 수는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상생하는 거고, 또 상생상거 한다. 오음이란 이런 이제 지금 여기에 돼 있는 내용들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그 해례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혼자 독학해서 공부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성명학에서 이름 짓는 선생님들 많아요. 많고 또 명리를 근거해서 이름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성명학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명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와 토는, 그죠?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제 책에 있는 대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나 하면 토와 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진 상태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해례본을 근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한글을 창제하실 때 아마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소리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느낍니다.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말의 기운을 느끼는 게 사랑이라는 기운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의 소리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또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거지, 야 이놈의 새끼야 존경합니다 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이러하게 내가 하는 그 말에 진짜 말이지만은 소리지만은 그게 기운이 실려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 초성으로 이 자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토는 이응 히읗으로 쓰여졌어요. 또 수는 미음 비읍 피읍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럼 이게 근거가 밝혀지고 나왔으면 바꾸면 돼. 그런데 아직 안 바꾼 상태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뭔가 밝혀진 새롭게 연구돼서 밝혀지면은 그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좀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책에는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요래 되어 있고,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기운이 오행의 기운이 좀 부족할 때, 그죠? 부족할 때 개운이라죠. 개운. 운을 이제 연다라는 거거든요. 운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이 금기가 부족하더라라는 거죠. 금기가 부족하면 요즘은 개명 거의 다 해줘버려요. 돈도 안 듭니다. 요즘. 금기가 만약에 부족하면 이름을 짓는데 어떤 글자를 이 자음으로 써야 되냐는 거죠.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러한 초성 자음이 들어가는 글자를 쓰라는 거죠. 그죠? 그 금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또는 토에서 생해줘야지 이게 힘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토생금 하는 형국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걸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써도 만약에 토가 잘 있다. 단지 금만 내가 필요하더라. 그죠? 금이란 오행만 필요하더라. 라면은 이게 있으면 자연히 이걸 쓰면은 기운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명에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그죠? 쓰면 숙자 맞죠? 이제 그런 형국으로 해서 이제 이런 숙자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 또는 또 순서가 아니더라도 그죠? 정수 그죠? 뭐 이렇게 하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또 같은 내용이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대로 기운이 세면은 문제거든요. 기운이 세다, 하나의 기운이 세다 하는 것은 바로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면 금극목해서 문제될 것이고, 그죠? 또 말하면은 금다 수탁 물이 탁해지고, 또 많으면 토가 묻히고 이래 되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많으면 어디 기운을 좀 가라앉혀 줘야 되겠죠. 그럼 가라앉혀 준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야를 극하는 놈을 써야 된다. 우선적으로 극하는 놈을 쓰고, 그죠? 극하는 글자를 우선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기운을 빼는 거, 설기기 한다라고 하죠. 기운을 빼는, 이렇게 이제 동시에 쓰든지 하나만 쓰든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을 이제 살펴보고 요걸 써야 되겠다 싶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많다는 것은. 그런데 요걸 쓰자니 화생토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라면 이거는 1차적으로 쓰지 못하고 2차적인 문제로 설계하는 것으로도 쓴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걸 이제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성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름 성과 같이 이 글자들이 제가 박가죠. 박. 그죠? 그러면 요거 박은 요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뭡니까? 어디에 있노? 토죠.
그럼 요거 하나 토를 봅니다. 그럼 제 이름 글자가 규자고 성자인데 그럼 규 요거는 요거죠. 기억이니까 요거는 저기 목이거든 해당되고 성은 요거 이제 시옷이 되니까 요 금이죠. 토, 목, 금 한 개도 안 맞죠. 한 개면 제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제 이름을 누가 지었노 하니까 저는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당시 그 일제시대 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때 공부하신 이제 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걸 몰랐어. 모르고 단지 한자만 가지고 한자 박규성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이 획수로 맞춘 거예요. 그걸 획수로 맞춰서 요리해놨거든. 부르는 소리는 하나도 못 맞췄어. 그래 현대에 와서 우리들이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부리는 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이걸 잘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한번 볼게요. 내가 토라면 그죠? 밑에 받침에 또 기억이 또 있잖아, 그죠? 요것도 정 안 될 때는 요 받침을 이제 기억이니까 요거 이제 목으로 그죠?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다음에 오는 글자는 무조건 생해야 된다. 요 기본이에요. 기본. 생한다는 뭡니까? 생한다면은 그 토를 생한다는 뭡니까? 화 또는 이 토가 생하니까 화 내지 금이죠. 그럼 화 내지 금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 기본이 가장 기본. 그다음에 요 마지막 글자는 여기에 있는 글자와 또 생하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부르는 소리는 우리 이름은 됩니다. 그런데 이름 짓는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요게 지나면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한자 문화권이잖아. 그래 또 한자도 또 맞춰야 돼요. 한자는 그 글자의 자원이 뭔지를 따져야 돼.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는 지금 한자에 이제 목자를 이름을 이제 목자가 들어가면 나무 목자를 쓰면 이거는 목자가 무엇 상징합니까? 나무잖아 그냥. 그렇죠? 이거라 이 글자의 그 근원이 뭔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한자에 보면 부수라는 게 있어. 부수. 그 부수에 보면 요 오행이 다 나옵니다. 자원도 자원이 중요한데 근데 자원을 잘 몰라요. 보통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앞에 부수가 나무목변, 불화변, 토변, 그다음 구슬이 단단한 옥변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변 이런 것들 이제 물수변, 삼수변 이게 이제 그 오행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고려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르는 소리의 자원은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본인들 이름을 이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 제가 성명학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 감정하는 것도 내가 넣어놨어. 나중에 내 성명학 책을 한 권 가지고 이름을 감정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요거는 요래 써진다. 그러면 명리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리를 우리가 조금 알면은 우리가 그 명리학을 중급 과정 정도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름을 남겨줘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때는 제가 뭐 우리 주변에 뭐 이름 뭐 지달라 해서 막 해준 게 있는데 뭐 법인에 뭐 이름 상호 짓고 할 때는 뭐 2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막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없으면 덜 받고 이러잖아 원래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국가에서 안 정해주니까 이거 대개가 이름 지을 때는 30만 원 받습니다. 아이들 이름 좀 30만 원 또는 50만 원 좀 귀한 아들은 좀 더 받고 귀하고 있는 집에는 좀 더 받거든요. 안 정해주니까 국가에서 고려하는데 이제 우리 만장의 선생님들
주변에 손자나 또 누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돈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제 제자잖아 또 인연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 인연을 중시하잖아. 그래서 그 소중한 인연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직접 지식으로 제가 어드바이스만 해주고 코치해주고 그죠? 헤드 코치해서 이름을 지으면은 그 아이 이름은 누가 짓다? 아 옛날에 우리 할매가 이름을 짓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사용되고 그다음에 아까 건강 얘기가 나오는데 방위하고 이미 다 하시잖아. 그다음 그 오상이라는 게 오상인이 예지신 이거예요. 그 목은 인 그죠? 화는 예의죠 예의. 그다음 토는 이 음양을 신입니다 신이 금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죠? 판단하는 의리 이래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수는 지혜죠. 그 오행의 인자가 여기 오상이 내재돼 있다. 자 만약에 우리 그 혼을 담당하는 것은 일간 그죠? 일간이라 했습니다. 그 일주에 천간에 있는 글자가 목오행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상으로서 의질인, 의짐, 또 사랑 이런 게 내재 갖고 있다. 성향으로, 성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는 예의라 했죠. 화는 예의라면 화기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질을 북북하면 잘 낼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어떠다 예의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토는 중앙 신뢰 그죠? 이런 걸 산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금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의리 상당히 뭐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탁 자르고 내가 뭐를 해도 내 마음속에 의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는 어떤 수는 이 예의가 아니라 참 지혜. 상당히 수는 참 차분하잖아, 그죠? 화의 반대적이니까 참 차분하고 이랬으면서도 저 사람 그냥 멍 때리나 싶으지만은 속에는 머리는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로 판단할 때.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장육부 질환 오관 이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보면 목은 간장썰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은 간, 그죠? 목은 계절적으로는 봄을 말하지만은, 그죠? 또 색깔로서는 어떻습니까? 봄에 온 천지 자연이 파랗게 녹색으로 물들듯이 그 파랗고 녹색이고 물들고 봄의 기운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람 간장이다. 그죠? 간담, 이래서 간과 썰개, 이래서. 그런 이제 이 질환으로서는 신경이나, 목은 신경이나 얼굴, 두통, 그죠? 그 다음에 오관으로는 눈,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다. 간이 나쁘면 눈이 안 좋아요. 간에 열이 있으면 눈이 붉어져요. 충혈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볼 수 있다. 아마 이거 한약에서도 아마 그 오행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란 어떨까요? 화는 심장, 그죠? 심장, 소장, 심소. 이거는 그 우리 좀 연계하셔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 심장, 화, 불자나 불, 정열, 심장, 소장. 그죠? 그래서 이 질환으로서는 눈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 고혈압, 이제 이런 거죠. 얼굴에는 혀, 토는 어떻습니까? 토는 가운데니까 위장, 비소화기계, 소화기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 피부와 또 당뇨병도 이 토에서 오는 질환이다. 그 다음에 복부, 이제 우사, 입, 이렇게 돼 있고, 이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폐 호흡기와 그 다음에 대장, 이와 관계되어 있고, 그죠?
호흡기 질환이나 건골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수는 어떻습니까? 신장, 방광, 자궁, 혈액, 생식기 이쪽 쪽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또 귀하고도 관계돼 있고. 그럼 여기 보면 수라는 오행은 오장육부가 해당되는 곳은 신장, 방광, 생식기 쪽이고, 그죠? 그다음에 금은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 그래서 금이 약하거나 만약에 금기가 이래 되면 금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금의 가을에 호흡기 질환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가을에 감기가 잘 온다라든지 그렇다라는 거죠. 대장은 뭡니까? 대장은 우리 변을 가죠. 변비 내지는 설사 이런 거고. 여기서 이 뭐 실과 허가 있거든요. 허에서 그 오행의 허에서 오는 정, 그다음에 실에서 오는 병. 만약에 목이 강하다. 그러면 실이잖아. 실정은 뭡니까? 목은 간담이죠. 간담입니다. 오장육부로 간담인데 그러면 간이 실하다. 그러면 지방간, 간암, 허하다. 간 기능 저하증 이렇게 대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심장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관련돼 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이 오행들이 어떻게 고립돼 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고립돼 있는데 뭐 형충 맞든지 이랬을 때는 그 일단은 고립돼 있다 하면 아 그 기관이 상당히 약하겠다. 그죠? 또는 뭐 그 오행이 강해서 많거나 강하다. 그러면 아 내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오행에 해당되는 오장육부 질환은 좀 튼실하다. 그죠? 이렇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타고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가 허하다는 건 또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에 맞는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따지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미 이제 그 오행이 어느 글자가 어느 오행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다 아시고, 그죠? 요 시간도 자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라는 건 이 정도는 지금 다 아시죠? 이 정도 다 아시니까. 자, 지금 오늘 기초 과정의 시간은 음양 오행론은 오늘이 진짜 조금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는데, 아, 그 각 오행마다 아까 조금 전에 그거는 내가 앞으로 좀 오행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초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음양 오행론은 끝나지만 어느 오행이 하나에 특히 많을 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 현실 속에서나 그다음에 우리 생각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지 달라지는지 어떤 우리 좋지 않은 어떤 환경이나 또 좋아지는 환경이나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하는지를 그거는 이제 명리적으로는 합, 형, 충, 파, 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기초 과정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아까